요즘 들어 유난히 더 빨리 피곤해지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어제보다 더 피곤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밤에는 잠이 깊지 않고 자주 깨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 요즘 유난히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왠지 모를 무기력함 이런 증상들 혹시 지금 겪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상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일조량의 감소 때문입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여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비타민 D 합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생체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몸은 빛을 보고 시간을 인식합니다. 빛이 줄어들면 몸의 시계가 혼란스러워지죠. 그 결과가 바로 수면 장애, 기분 저하, 면역력 약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가을 3요 루틴입니다. 첫 번째, 아침 햇빛 15분 루틴. 두 번째, 점심과 오후에 가벼운 걷기 20분에서 30분. 세 번째, 저녁 10분 정리 루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2주 만에 몸이 확실히 응답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낮 동안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저녁 정리 루틴에서 소개할 호흡법은 불면증을 겪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루틴은 아침 햇빛 15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특히 기상 후 1시간 이내 받는 햇빛은 그날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좋고 창가에서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짧은 산책로를 걷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쁜 아침이라면 창문 앞에서 15분만 서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햇빛이 직접 얼굴과 팔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얇은 겉옷 정도만 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꺼운 옷으로 완전히 감싸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구름 낀 날씨에도 자외선은 충분히 투과됩니다. 맑은 날에 약 50% 정도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흐린 날은 눈부심이 덜해서 더 오래 밖에 있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분 정도의 짧은 노출이라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장시간 노출될 계획이라면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광과민성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부 항생제나 혈압약 등은 햇빛에 대한 피부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럼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하죠? 비 오는 날에 대안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밝은 공간을 찾아
창가에 서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전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그리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어떤가요? 보충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량이 다릅니다.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후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정리하면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15분 햇빛 쬐기, 얼굴과 팔 노출, 얇은 옷 착용, 흐린 날도 실천, 비 오는 날은 실내 창가에서 스트레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햇빛을 챙기고 2주 정도 지나면 잠드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지죠. 하지만 아침 햇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이 더해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두 번째 루틴인 점심과 오후의 걷기입니다. 이 걷기 루틴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루틴은 점심과 오후 시간대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운동 효과만이 아닙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야외에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한 점심 식사 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오후 졸음을 예방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속도는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평지 위주로 걷고 언덕이나 계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무릎 보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작게 유지하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 쪽으로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걸으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숲길이나 공원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은 공기 중 음이온이 풍부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동네 아파트 단지나 평평한 보도에서 걸어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장소를 찾느라 시작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전후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5분씩이면 충분합니다. 발목을 가볍게 돌리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물 한 컵 정도 챙기고 얇은 겉옷을 레이어드로 입으세요. 가을 날씨는 변덕스러우니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아요. 여기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 친구와 걷기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자꾸 미루게 되지만 누군가와 약속하면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매주 월수금 점심시간 또는 화목 오후 3시처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만나서 함께 걸어보세요. 대화를 나누며 걸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목표는 주 5일입니다. 하지만 2일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5일 중 3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어떻게 하죠?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또는 빙판길처럼 위험한 날에는 실내 걷기로 대체하세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 실내 체육관이나 복도, 어디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걷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후에 졸음이 줄어들고 저녁까지 체력이 유지됩니다. 3주차가 되면 다리 근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4주차에는 체중과 체지방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걷기는 자연스러운 명상이에요. 걸으면서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선명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낮 시간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고 낮에 걷기를 실천하면 비타민 D가 충전되고 생체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밤 시간의 준비가 진짜 결정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낮에는 잘하다가 저녁에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늦은 시간 스마트폰, 밤늦게 먹는 야식, 불규칙한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이 낮 동안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세 번째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저녁 10분 정리 루틴인데요. 이 루틴만 제대로 지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본론 3부 마이너스 저녁 10분 정리 루틴 1600만 2300. 세 번째이자 마지막 루틴은 저녁 10분 정리 루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뇌는 어둠을 인식해야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저녁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합니다. 밝은 조명, TV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늦은 저녁 식사와 카페인, 이 모든 것들이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녁 정리 루틴이 필요해요. 시작 시간은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입니다. 만약 밤 11시에 잠든다면 9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불빛을 낮추세요. 거실의 메인 조명을 끄고 스탠드나 간접 조명만 켜세요. 노란빛 조명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TV는 꺼주세요. 스마트폰도 멀리 두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딱 10분만 참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샤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가는데 이 체온 하강이 잠을 유도합니다. 샤워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세 번째 단계, 종이 노트에 내일 할 일을 적으세요. 딱 한 가지만요.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적어두면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 세 줄도 써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마신 따뜻한 차,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의 고운 단풍, 이런 것들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감사 일기는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 단계, 호흡 훈련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4까지 세세요. 그리고 숨을 참으면서 7까지 세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8까지 세세요. 이걸 4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숨 참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럼 3-5-6이나 2-4-5처럼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들이쉬기보다 내쉬기를 더 길게, 그리고 중간에 숨을 잠깐 참는 것.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이완 모드로 전환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호흡법의 효과가 입증됐어요. 5번째 단계. 수면 시간 고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일주일만 같은 시간을 지켜도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더해서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드시지 마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모두 해당돼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 섭취하면 밤 11시에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야식은 취침 3시간 전에 멈추세요. 늦은 시간 음식 섭취는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1개 정도는 괜찮아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약간 시원한 게 수면에 유리해요. 이불은 따뜻하게 덮되 방 온도는 낮게 유지하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에 LED 불빛도 가리세요. 작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백색 소음이나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작게 틀어보세요. 완전한 무음보다 은은한 배경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3가지 루틴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이 루틴들을 실천할 때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수칙부터 말씀드릴게요. 골다공증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 스테로이드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D 보충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혈액 응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은 걷기를 10분씩 쪼개서 하세요. 억지로 30분을 채우려다 부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빙판길이나 비 오는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실내 걷기로 대체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면제나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에게 알리고 약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자연스럽게 수면이 개선되면 약을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실천을 도와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확인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아침 햇빛 15분 했나요? 오늘 걷기 20분에서 30분 했나요? 저녁 10분 정리 루틴 지켰나요?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에 먹지 않았나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같게 지켰나요? 이 5가지를 매일 체크하세요. 완벽하게 다 못 지켜도 괜찮아요. 5개 중 3개만 지켜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댓글 고정란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이시거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서 활용하세요. 그리고 실천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 보세요. 잠드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깼는지, 낮 동안 느낀 피로감은 어땠는지, 오늘 하루 기분은 어땠는지, 이 4가지를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매겨서 기록해 보세요. 2주 후에 처음 기록과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이런 변화를 겪으셨어요. 첫 주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확실히 달라집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낮 동안 졸음이 덜 오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3주차가 되면 기분의 변화까지 느껴집니다.
이유 없이 가라앉았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일상에 대한 의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4주차에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다. 예전보다 활기차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을 3요 루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을이 되면서 해가 짧아지고 햇빛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계절 변화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15분, 이것으로 생체 시계를 되돌리고 점심이나 오후에 걷기 20분에서 30분, 이것으로 비타민 D를 채우고 저녁에 10분 정리 루틴, 이것으로 깊은 잠을 준비하는 겁니다. 딱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 필요 없고 비싼 영양제 살 필요도 없어요. 햇빛과 걷기, 그리고 저녁 10분의 여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2주 챌린지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달력에 매일 체크 표시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적어 보세요.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수하거나 빼먹는 날이 있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면 돼요. 이건 내 몸의 리듬을 천천히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시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밤에 잠을 푹 자게 됐다는 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분, 이유 없던 무기력함이 사라졌다는 분,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분도 분명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하루 체크 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어떤 루틴을 실천했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내일은 무엇을 해볼 건지 짧게 3줄만 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 중에 요즘 피곤해 보이는 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을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 전달돼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이 추천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가을 3 루틴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빛 15분, 점심과 오후 걷기 30분, 저녁 정리 루틴 10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주 후 달라진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